이 교과서 228페이지고요.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처음은 화석을 이용해서 알 수 있는 정보를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인데요. 우리 이번 중간고사에 화석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암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프린트 보시면 우리가 표준 화석과 시상 화석의 차이에 대해서 분명히 배웠어요. 표준 화석 같은 경우는 어떤 시대를 알려주는 기준이 되고 시상 화석 같은 경우는 환경을 알려준다라고 했던 거. 그래서 개체 수가 뭐 많아야 되는지, 그리고 분포 면적이 어떤지, 생존 기간이 어떤지 우리 프린트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우리는 이제 화석을 이용해서 생물의 진화 과정을 알 수 있죠. 우리는 만날 수 없는 어떤 생물인데 그 생물이 과거에 어떤 구조나 특징을 가졌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진화 과정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층의 생성 순서를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고생대 표준화석, 중생대 표준화석, 신생대 표준화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지층에는 고생대 표준화석이 있어. 그럼 얘는 고생대에 생성됐겠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그리고 암석이 생성되는 원인은 전혀 상관없고요. 지층이 생성될 당시의 환경도 알 수 있습니다. 뭐 고사리는 따뜻하고 습한 육지, 만약에 산호가 있어. 그 산호화석이 있다라는 거는 따뜻하고 얕은 바다였겠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환경을 유추할 수 있다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2번 문제로 가시면요. 지질 시대의 상대적 길이를 나타내는 건데 이건 너무 헷갈리는 게 없으니까 제일 긴 거는 선캄브리아기 그리고 순서대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순으로 간다라는 거. 요건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3번. 지질시대 동안 가장 번성했던 생물의 화석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가장 번성했다. 우리가 이제 프린트를 보시면은, 뭐 성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에 뭐 어떤 생물이 출현했고 번성했고가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건 번성이기 때문에 각 시대별로 번성한 것에 대해서 꼭 알아주셔야 된다라는 거 암기하셔야 되고요. 각 시대별로 번성했던 거 꼭 아셔야 되고 그림이 혹시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서 확대를 잠깐 해보면 우리 프린트에는 이제 이름으로만 나와 있는데 이름도 암기하셔야 되고 대표적인 애들은 그림도 좀 보시는 게 좋아요. 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삼엽충이라고 하고요. 이 아이는 표준화석이죠. 고생대 바다에 살았고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암모나이트 그리고 이 아이는 중생대 바다 그 다음에 다는 화폐석. 그리고 얘는 신생대 바다. 그리고 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룡, 중생대 육지.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매머드. 매머드고 얘는 신생대 육지. 그리고 마지막 아이는 방추충. 그리고 고생대 육지가 됩니다. 우선 이름을 꼭 외우셔야 되고요. 고생대에는 삼엽축과 방추충이 있었다. 그 다음에 중생대에는 암모나이트와 공룡이 있다. 그리고 신생대에는 매머드 화폐석이 있다. 이런 거를 꼭 암기하셔야 돼요. 그러면 고생대에 번성했던 생물의 화석, 가, 바, 뭐 이거 안 써도 되겠죠? 그리고 뭐 가가 육지에서 발견됐대요. 얘들아, 가는 바다에서 살았던 화석인데 갑자기 육지에서 발견됐다라는 거는 뭐의 증거가 될까요? 지층의 융기의 증거. 융기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화석들 같은 경우는 꼭 이제 암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프린트 9페이지에 뭐 지질시대 생물에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각각 바다에 살았던 애, 육지에 살았던 애, 번성했던 애들 꼭 암기하셔야 되고요. 신생대 같은 경우는 이제 포유류가 번성했지만 최초의 인류가 출현했다라는 거는 우리한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암기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이제 옆으로 넘어갈게요. 4번은 어느 지질시대의 환경을 복원한 것인데요. 얘는 우리가 누군지 알죠? 매머드죠? 그 매머드는 신생대, 포유류이기 때문에
신생대 육지에서 살았고요. 이 지질 시대의 특징을 다음 요소를 포함해서 설명하시오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그냥 우리는 생물종의 변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얘는 포유류가 번성했고, 그 다음에 최초의 인류가 출현했다. 그리고 이 시대는 되게 생물종이 다양해진 시대예요. 두 번의 멸종을 겪고 나서 이제 우리랑 가장 가까운 시대가 신생대잖아요. 그래서 생물종이 굉장히 다양해진 시대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5번 보시면 지질 시대 동안 해양 생물과 육상 생물과 뭐 변화를 나타낸 것인데요. 우리가 A, B, C를 각각의 시대로 나눌 거예요. 이렇게 생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 육상 식물이 처음으로 출현하기 시작한 이 시대는 우리가 고생대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실 선캄브리아 시대 같은 경우는 뭐 거의 화석이라는 게 발견되지 않고 뭐 단세포 생물이나 원시 해조류나 뭐 세균들 이런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육상식물이 전혀 있지 않았죠. 육상식물이. 그리고 고생대, 그 다음에 중생대, 신생대가 됩니다. 순서대로. 잠깐만 그림 좀 확대할게요. 그럼 우리는 두 번의 대멸종을 겪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첫 번째 멸종 시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멸종 시기가 있습니다. 요거 좀 체크하실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멸종 시기가 있었다. 그러면 하나씩 봅시다. A시대에 말의 해양생물이 가장 많이 멸종하였다. 우리가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죠. 해양생물이 이렇게 가장 급격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가장 많이 멸종했고요. 실제로 우리가 얘를 대멸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이때 대멸종의 이유는 이제 판게아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 빙하기가 왔었다. 빙하기가 왔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생대에서 이제 멸종이 된 거는 이게 추정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추정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 살짝 얘기했었는데 생물 다양성이 가장 높은 시기는 우리가 이제 신생대 말기에 이제 인류가 출현하고 표류들이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지금과 같은 생물 다양성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얘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디귿을 이제 굳이 누가 더 낫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그냥 이 그래프를 봤을 때 금방 우리 같이 문제 푼 것처럼 해양 생물이 갑자기 처음 멸종하기 시작한 시기 그리고 육상 식물이 출현하기 시작한 시기 여기를 구분으로 해서 우리는 고생대를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육상 식물 같은 경우는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해양 식물은 쭉 따라가다가 한 번 또 떨어진 시기가 있습니다. 이때 중생대 멸종 시기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해양생물이 육상식물보다 구분하기는 더 유용한데 이 문제를 푸는 이유는 그래프를 보고 어떤 시대인지 찾을 수만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 볼게요. 다음 단어들을 사용해서 다인의 진화론에서 제시한 생물 진화의 원리를 설명하시오. 우리 변이가 뭔지, 생존 경쟁이 뭔지, 자연 선택이 뭔지 다 알고 있죠. 이제 변이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종인데 어떤 유전적 이거 프린트에 다 있으니까 같은 종인데 어떤 유전적인 뭐 차이 때문에 뭐 다른 성질을 나타내는 거고 그렇게 성질이 다른 애들이 경쟁을 할 거고 더 많이 살아남은 애들이 자연 선택을 받은 거니까 그런 것들이 누적되면 진화가 된다라는 거죠. 옆에다 잠깐만 써볼게요. 뭐 어떤 다양한 변이를 가진 생물종이 우리는 서술형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뜻을 정확히 알고 계시면 돼요. 다양한 변이를 가진 생물종이 어떤 환경에서 이제 생존 경쟁을 할 거고 그 생존 경쟁에서 유리한 개체가 많이 살아남는 자연 선택이 이제 시간에 걸쳐서 반복이 될 거고 그런 것들이 누적이 되면 이제
진화가 된다라는 거. 근데 여기서 하나만 강조할게요. 우리 프린트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다윈이라는 분이 이제 변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고 이제 변이로 진화를 설명을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변이의 어떤 원인이나 그 변이 자체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을 못했다라는 게 다윈의 한계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변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지만 변이에 대해서 완전하게 설명을 하지 못했다. 자세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후대 과학자들이 변이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변이와 자연 선택에 대한 건데요. 이제 다윈은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지만 이제 그 다음 사람들이 제대로 설명을 했었죠. 이제 변이 같은 경우는 요게 중요하죠. 같은 종이에요. 같은 종 사이에서 나타나는 형질의 차이를 변이라고 하고요. 분명히 같은 종인데 왜 변이가 나타날까? 유전자 차이로 나타납니다. 똑같은 뭐 핀치제인데 뭐 부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같은 변이라도 환경에 다르면 당연히 자연 선택의 결과가 다를 수 있다. 우리 이거 뭐 배웠어요? 남모양 적혈구 배웠죠. 왜냐면 정상적 혈구가 있고 남모양 적혈구가 있는데 보편적인 상황에서는 남모양 적혈구가 자연 선택에 불리한 상황이야. 근데 말라리아가 분포한 지역에서는 오히려 남모양 적혈구가 자연 선택에 유리했다라는 거 분명히 배웠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자연 선택의 결과가 다를 수 있다. 기억, 니은, 디귿 다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 볼게요. 또 같은 종에 속하는, 그럼 얘는 이제 어떤 변이나 이런 것들을 나타낼 거고, 여기 문제에 쓰여져 있죠. 유전적 다양성. 변이가 나타나는 이유가 유전자 차이 때문에 나타난다라는 거 한 번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달팽인데 이렇게 껍데기 무늬랑 색이 다양한 것은 개체들의 유전자 구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게 말하는 게 유전자 다양성이죠. 그쵸? 그럼 유전자 구성이 다양하면 급격한 환경 변화가 일어나도 멸종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아니죠. 멸종될 가능성이 낮아진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시험에서는 그냥 이 정도만 보면 되는데, 뭐 WHO나 이런 데서 유전적 다양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 그거 한번 검색 찾아보세요. 그다음에 이제 9번으로 넘어갈게요. 생물 다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라고 하는데요. 이거 한번 잠깐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유전적 다양성, 금방 한 거. 그 다음에 생물 종다양성, 마지막으로 생태계 다양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약간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해볼게요. 유전적 다양성은 금방 배웠듯이 같은 종 사이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형질이고, 그 다음에 생물종 다양성 같은 경우는 얼마나 다양한 종이 분포하는지, 그리고 이제 분포하는 것 중에서도 그냥 분포하는 게 아니고 이제 또 균일하게 분포해야 되죠. 그쵸? 균일하게 분포하는 것이 중요하고 1차적으로는 종이 많아야 되는 게 생물종 다양성인 거고, 그리고 이제 균일하게 분포할수록 안정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생태계 다양성은 말 그대로 이제 생태계가 다양한 정도죠. 이거 똑같네요. 이렇게 쓰면. 뭐 습지 생태계, 숲 생태계, 뭐 늪지 생태계, 뭐 바다 생태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태계라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이제 생물종들은 상호작용하니까 생태계가 다양하면 각각의 생태계에서 살아남은 종의 종류가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생태계 다양성이 클수록 종 다양성이 크다. 그리고 유전적 다양성도 크다.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럼 하나씩 읽어볼까요? 당연히 생물 다양성이 높을수록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거 맞죠? 한 가지 종만 있는 것보다 다양한 종이 있는 게 좋고, 더 좋은 것은 균일하게 분포되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우수한 품종의 작물을 대규모로 재배하면 유전적 다양성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떨어지겠죠. 분명히 애들이 서로 다른데 똑같은 옥수수더라도 서로 다른데 그중에 우수한 품종만 계속해서 한다라는 건 유전적 다양성이 낮아지는 현상이고요. 한 지역에 여러 종의 생물이 고른 비율, 이거 나왔다. 고른 비율로 분포할수록 종 다양성은 높아진다라는 거. 여러 종류의 생물이 존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른 비율로 분포해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생태계가 있는데, 생태계라고 나오니까 생태계 다양성 같지만 잘 읽어보면 서식하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 이거 우리 종다양성이죠?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이 됩니다. 이제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으로 옳은 것은, 외래종을 들여온대. 근데 우리 외래종은 외국에 있다가 들어온 거기 때문에 천적이 없어. 그래서 생태계를 분명히 파괴할 거고요. 국제협약을 체결해야 된다. 맞고요.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를 개발한다. 맞습니다. 이렇게까지 문제 풀면은 문제는 거의 다 풀었는데 이제 시험 공부하실 때요. 프린트 내용도 보시고 그 다음에 교과서도 꼭 읽어보시고 같이 풀어본 문제도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